자, 이번 시간은 제8장 미장 및 타일 공사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미장 공사하고 타일 공사 두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각각 한 문제씩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해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미장 공사를 보시면 재료상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수경성 재료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물하고 반응해서 강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시멘트나 석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수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나 석고 플라스트, 석고 플라스트는 경석고도 있고 순석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트하고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수경성 재료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릅니다. 빠르고 강도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반면에 기경성 재료는 반대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한 거죠.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가 필요한 것이 기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 조건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딱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긴 그렇죠. 한번 읽어 두시면 됩니다. 자, 유해한 요철이나 접합부의 어긋남이나 균열 등이 없어야 되는데 균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감면이 평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감면은 정벌 바른면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부착, 접착 강도가 유지돼야 되죠. 만약에 접착 강도, 부착가 없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죠. 그리고 편리한 유지 관리성이 보지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죠. 유지 관리성이 보장이 안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상 주의사항 3번 봅니다. 그래서 초벌 발음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균열 발생 후에 나중에 재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벌, 재벌, 정벌 순후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바탕면, 초벌 바른면, 고름질면, 재벌 바른면 이런 것들은 다 거칠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벌 바른 및 마감면만 평활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은 지원시 하면 안 되겠죠. 5도시 이상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건조, 마감면, 여기서 이제 정벌 바른면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서히 건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장 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의 경우는 천정을 먼저 하고 벽, 바닥 순으로 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 기둥 등에 우리가 모서리를 보호하게 되어주는 철물을 코너 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용어 정리,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 24회 대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문 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24회 때는 여기서 개별 문제를 냈죠. 2번에 손질 발음을 가지고 고르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라스 먹임이 나오죠. 라스 먹임은 메탈라스나 와이라스의 바탕에 최초로 바르는 것이 라스 먹임이에요. 자, 그러면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이스는 미장 바탕용 철물이죠. 그러면 강판 그 밑에 209페이지 하단 그림 보시면 거기 메탈라스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림이죠. 상단에서 잡아당기기 전에가 제일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좌측 그림이 잡아당겨서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탈라스입니다. 그럼 메탈라스는
이제 철판에 구멍 내서 잡아 늘어 당겨서 만든 것이고요.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엮어서 또는 꼬아서 만든 것이 와이어라스입니다. 그러면 라스를 바탕에다가 설치하고 최초로 바르면 그것은 라스 먹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장 바탕에다가 라스를 설치하지 않고 최초로 바르는 것은 초벌 발음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손질 발음 해놨죠? 손질 발음은 명심해 두실 것이 바탕입니다. 바탕.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 이런 게 있죠? 콘크리트 미장하는 바탕이 있으면 이 바탕에 요철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철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손질 발음이에요. 이래 미장 바탕이 있을 때 이 바탕을 갖다 요철을 조정하는 거예요. 요철 조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손질 발음이 되는 거예요. 손질 발음입니다. 손질 발음.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름질은 발음 두께나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또는 요철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벌 발음 위에 우리가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붙여서 발음층을 일정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고름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질 발음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는 바탕이고 초벌 발음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것은 고름질이고요. 고름질. 두 가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덧먹임 나오죠. 자, 바르기 접합부나 뭐 균열이나 틈새 이런 것을 갖다가 재료를 밀어 넣어서 떼어주는 것이 쉽게 보수하는 거죠. 균열을 보수하는 것이 덧먹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마감 두께 나옵니다. 발음층 전체의 두께를 마감 두께라고 해요. 전체 발음 두께. 그러면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정벌 발음 했죠. 그 전체 두께를 우리가 마감 두께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해놨죠. 예외 조건. 자, 뒤에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6번에 미장 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가 미장 두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정을 바를 때 초벌 발음 6mm 바르고 재벌 발음 6mm 바르고 정벌 발음 3mm 바른 그 6mm, 6mm, 3mm란 이런 것이 평균 발음 두께예요. 자, 인간이 어떻게 정확히 3mm만큼 바르겠어요? 못 바르죠? 아니, 흑손으로 바르는데 어떻게 3mm 정확히 바릅니까? 맞죠? 그래서 평균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뭐 철물 쪽이 나오죠. 그래서 미끄럼막이 논설립입니다. 자, 논설립은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해서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논설립이었죠. 그리고 코너비드는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철물을 코너비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줄눈대는 뭐 인조성 물갈기나 뭐 테라조 현장 갈기 이런 거 했을 때, 자, 이제 바닥에 수축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게 줄눈대죠. 그러면 옛날에 도끼다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복도나 이런 데 계단 같은 데 노란 줄눈대 들어간 그게 항동 줄눈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탈라스는 얇은 철판에 자르금 내 구멍 내 가지고 늘어 당겨서 만기 메탈라스라고 했죠.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엮어서 꼬아서 만든 것이 와이어라스고, 와이어 메쉬 보통 6번은 용접철망이라고 하는 거죠.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는 용접철망입니다. 철망, 용접철망. 바로 연광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해서 철선을 직교해서 이렇게 전기 용접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철선을 갖다가 해놓고 전기 용접해서 만든 게 와이어
메쉬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인트 비드는 미장 면적이 넓을 때 균열 방지 목적으로 조인트가 줄눈이죠. 줄눈을 두는 비드 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인서트는 보통 이런 반자틀 천정틀이죠. 이런 경량천정틀, 자, 이제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미리 삽입하는 철물이 인서트죠. 인서트. 그리고 배합 및 비매에서 재료의 배합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손질 발음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다. 그러면 제일 이제 최초로 바르는 것이 무엇이다? 초벌. 이거는 바탕을 조정해 주는 게 손질 발음이었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바르는 것은 초벌 발음이 되는 거죠. 초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초벌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또 결과적으로 요철이 심하다. 그럼 초벌 발음이 일정한 두께가 되면 우리가 고름질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하지 않다, 요철이 심하다 이게. 요철이 심할 때 그러면 무엇이 된다? 고름질이 있는 거예요. 고름질. 만약에 공사를 잘하게 되면 고름질은 없게 되겠죠. 고름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방치를 하게 되면 무엇이 갈 겁니까? 균열이 가겠죠. 균열이 생기면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덧먹임 개념이 되는 겁니다. 덧먹임. 덧먹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은 재벌 발음이 진행이 합니다. 그리고 재벌 발음하고 나서도 이것을 한 번 더 합니다. 2주 이상 방치하고 이것을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정벌 발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벌 발음면이 마감면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감면입니다. 그래서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까울수록 부배합. 자,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해요.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거죠. 이것을 부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 올수록 빈배합으로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정벌에 가서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하는 것은 이거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균열과도 관계없잖아요. 덧먹임 해주고 공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탕에 가까울 부배합으로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보시면 결합제와 골제. 골제는 모래가 골제가 되겠죠. 그래서 골제와 혼화제의 배합은 용적비로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골제하고 혼화제의 배합은 용적비입니다. 그래서 골제하고 혼화제, 이거는 용적비, 배합은 용적비로 갑니다. 용적비. 그래서 골제가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제가 모래인데 모래는 입도가 큰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적비로 가고, 그래서 이제 I자, Z자는 제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혼화제. 자, 의자, 약품 제자죠. 의자, 제자. 그리고 안료하고. 자, 해초풀. 요것은 질량비로 갑니다. 비하면 질량비로 갑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재료에 이제 비빔은 뭐 잘 비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번에 분말 및 입자 모양의 재료는 건비빈 상태에서 균질하게 비비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는 자 분말 상태죠. 입자 모양이죠. 그래서 먼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건비빔해 놓고 나서 물을 넣어서 비벼 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페이지 211페이지 재료의 혼합 제한이 나와요. 자, 석고 플러스 대 시멘트나 소석계, 돌로마이트 플러스 등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석고 플러스 대는 다른 재료 혼합하지 말고 그 순수 그 자체로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바탕 점검 및 조정에 대해서 콘크리트 등의 표면 경화 분량이 그래서 이 표면 경화 자 여기에 콘크리트 바탕이었다 가정하되 콘크리트 자 이 콘크리트 이 바탕인데 경화 분량이 생긴 것이 바탕이 경화 분량이 자 2mm 이하일 때입니다. 얇을 때 2mm 이하일 때는 철 버러시로 와이어 버러시로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와이어가 철 아닙니까? 버러시. 그래서 이제 버러시로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러시로 제거를 불량 부분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mm 이하일 때 아주 얇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6번 시멘트 모르타르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봐두실 때, 자,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필요, 그 페이지 210에 배합비 나오죠?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 여러분들, 거기 모르타르 배합비는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이 벽돌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많이 씁니까? 자, 거기 초월 발음, 라스 먹인 고름질, 재벌 발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내벽, 천장, 차양 부분은 1대3을 쓰는 거죠. 근데 예외가 1대2를 쓰는 거잖아. 바닥하고. 맞죠? 바닥하고, 그 다음에 바깥벽하고, 기타는 1대2고, 기본적으로 내벽, 천장, 차양은 시멘트 1일 때 모래 3의 비율을 보통 쓴다는 거예요. 맞죠? 천정, 내벽 천정, 차양은 1대3의 배합비로 쓰고 근데 바닥이나 또는 바깥벽 있죠? 외벽은 1대2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 두께는 보통 천장 차양은 두꺼우면 잘 떨어지니까 15mm 이하로 한다는 겁니다. 기타는 15mm 이상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발음 두께는 바탕의 표면으로부터 측정하면서 주의할 것은 라스 먹임이죠. 발음 두께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상 먹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발음 두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초벌 그 다음에 재벌, 정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바닥은 3회 발음 공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벌, 재벌, 정벌 할 때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천정이나 차양의 경우 있죠. 천정. 이나 차양은 두껍게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벽하고 그리고 자, 이 바깥벽하고 기타 바깥벽. 그런데 여러분들 저겁니다. 바닥은 우리가 3회 발음 공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초벌하고 그다음에 재벌 그리고 자, 정벌 발음, 정벌. 그리고 전체 발음 두께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죠. 전체 발음 두께. 자, 전체 발음 두께 합계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장은 초벌 6mm, 6mm, 3mm에서 15mm로 바르는 거고, 내벽은 7mm.
7mm. 자, 그리고 4mm, 18mm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앞에서 바로 욕하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벽에다 사진 붙여놓고 내 벽에다가 땡칠이 죽일 놈 1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 벽은 9mm, 9mm 그리고 6mm 해서 24mm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닥의 경우는 한 번에 바르니까 3회 바른 공화죠. 왜냐하면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자꾸 박락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박리가 잘 되니까 일반적으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때 바르기 위해서 이제 1회 비빔량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비비해서는 안 되죠. 비빌 때 1회 비빔량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을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으로 해야 돼. 이내 사용량을 1회 비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벌 발효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다 거칠게 해야 돼. 어디까지? 재벌 발효면까지. 여기까지는 다 거칠게 처리하는 게, 이런 건 다 여기까지는 다 거칠게 해야 돼. 이 바탕 뭐 손질 발음이든 여기까지는 다 거칠게 해가지고 부착력을 좋게 해야 돼요. 부착력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만 전벌 마감면만 이것만 평평되죠. 평활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만 평활하게 처리해서 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6번 2회 발음 공법과 1회 발음 공법. 원래는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바탕에 심한 요철이었고 발음 두께가 15mm 이하일 때는 우리가 2회 발음 공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벌 바르고 재벌 없이 바로 정벌만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7번 1회 발음 공법 나오죠? 이거는 평탄한 바탕면으로서 발음 두께가 10mm 정도일 때는 1회 정벌만 바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1회 발음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7번에 뭐 해반죽 이런 거는 전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얘는 기경성 재료죠. 시멘트나 석고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215페이지에 단열 모르타르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얘가 18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자, 단열 모르타르는 단열 목적도 있겠지만 어떤 목적도 가지는가 하면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철골 구조가 고열에 약하잖아요. 고열에 약하니까 내하 피복제 개념으로 우리가 단열 모르타를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열 모르타는 조금 주의하실 것이 저거 보시면 된다. 210페이지 시공에서 2번의 발음 두께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발음 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1회 10mm 이하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둬야 될 것은 저 부분 봐두시면 된다. 3번에 재료의 비빔과 관련돼서 나오죠. 자, 재료의 비빔은 손비빔이나 기빔하고 1시간 이상 지난 건 사용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초벌 발음하고 관련돼서 217페이지 뒤에 보시면 지붕에 217의 셋째를 보네요. 지붕에 바탕 단열청으로 발음할 경우는 신축줄을 설치해야 돼요. 단열이 목적인데 균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신축줄눈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양 개념 나오죠. 자, 보양 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7일 이상 자연건조예요. 얘는 물로 수분 보양해 주는 개념이 아니다. 자연건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7페이지 타일 공사 쪽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타일 공사는 기본적으로 타일의 공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시방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전의 경우는 시방세에서 그 줄눈 개념 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째 거기 보시면 자재적인 측면에서 타일이 있겠죠. 타일 개념은 거기 먼저 1번에 충분히 뒷구에 붙이는 사용하고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 자, 이거는 부착력 때문이죠. 타일을 부착했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뒷굽이 있고 유약을 우리가 없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유약이 없는 형태를 바르지 않는 것을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장용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 타일은 세 가지 타일이 제작돼요. 타일에서는. 그럼 타일은 자기질 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석기질 타일이 있고요. 석기질. 그리고 도기질 타일 세 가지가 양산돼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타일이 실제적으로 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갈수록 좋은 품질입니다. 위로 갈수록. 그래서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인 소송 온도가 높아요. 소송 온도가 높으면서 흡수율이 적은 타일 위로 갈수록. 그럼 밑으로 갈수록 소송 온도 낮으면서 흡수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질이 위에가 자기질 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은 소송 온도가 낮으면서 흡수율이 크다는 거예요. 이 도기질 타일이.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은 명심하실 것이 이거는 자, 내장용으로만 사용 가능해요. 그러면 욕실 벽 끝인데 내장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타일은 외장용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외장용도 안 되고 바닥용도 안 됩니다. 바닥용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도기질은 내동해성 타일로도 안 됩니다. 동해 견디는 타일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도기질 타일은. 그래서 다른 타일은 사용 가능하지만 이것은 좀 주의해 주자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18에서 모르타르 배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르타르 배합과 관련돼서 자, 모르타르는 건비빔하고 사용 시간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건비빔은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한 것을 건비빔이라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조적조나 방수공사나 다른 데에서 미장공사 이런 데는 물비빔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타일에서만 건비빔 3시간 잡고 있고요. 물비빔 1시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용 가능 시간 1시간. 그래서 이 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일의 종류와 형상에서 무유 타일,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이 무유 타일이죠. 무유 타일. 그러면 이 무유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이 무유 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표면이 매끄럽지 않겠죠. 대표적인 타일이 바닥용 타일로 쓰고 있는 클링커 타일이에요. 클링커 타일이 무유 타일로 제작이 됩니다. 무유 타일. 그러면 클링커는 여러분들이 옥외라든지 그래서 이제 외장 바닥용이죠. 외부 바닥용이나 아니면 옥상 같은 데 있죠. 옥상 이런 바닥에 사용하는 게 바닥 이런데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클링커 타일, 석기질 타일 종류가 됩니다.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른 게 쉬우죠. 그리고 무유 타일 중에 논설립 타일도 무유 타일이에요. 요거는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사용하는 타일이 논설립 타일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18배 타일의 용도는 외부 벽용과 내부 벽용, 내부 바닥용, 그리고 더 가면 외부 바닥용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타일 붙임 공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떠붙이기 공법이 나오죠. 떠붙이기. 자, 떠붙이기 공법은 타일 뒷면에, 자, 떠붙이기 공법은 뭐 떠붙임 공법이라고도 하고요. 떠붙임 공법. 그리고 두 번째 압착 붙이기 공법이죠. 뭐 줄여서 압착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쓰겠습니다. 압착 공법.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차이점은 이 붙임용 모르타르 개념을, 자,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얘는 타일 뒤쪽에다 붙임용 모르타르 바르는, 타일 뒷면에, 타일 뒤쪽에 바르는 거고, 얘는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얘는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것이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바탕면에다가 모르타르를 바르는 형태가 압착 공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개지 중에서 우리가 백화 우려는 얘가 높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붙임 모르타르를 붙임용 모르타르 타일 뒷면에다 펴바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언적 하나씩 바르다 보니까 타일 뒷면에 공극이 많아요. 그래서 백화 우려가 얘가 큰 거예요. 우려가 크고 얘가 백화 우려가, 백화 현상 우려가 얘가 적습니다. 우려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계량 압착 공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일반 압착 공법하고 계량 압착 공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뭐 압착 공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압착 붙이기. 그러면 계량 압착 공법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갖다가, 자, 이 붙임용 이 모르타르를, 자, 이건 압착 공법은 바탕면에만 바르는 거예요. 얘는 바탕면에만 바르고, 그런데 얘는 두 군데 다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도 바르고, 타일 뒤쪽에도 바르는 거예요. 타일 뒷면 다 바르는 거예요. 뒷면에, 뒤쪽에, 양쪽에 다 바르는 게 계량 압착 공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공법의 특징이, 그럼 얘는 시공 속도가 빠르겠죠. 얘가 시공 속도가 빠르고, 그 반면 얘는 시공 속도가 느린 거죠. 얘가 느립니다. 느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비용은 얘가 적게 들겠죠. 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은. 그런데 얘가 좋은 점은 부착력이 좋다는 거예요. 계량 압착 공법은 부착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붙임 면적이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래 붙임 면적을 요거는 얼마 하게 되는가 하면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일회 붙임 면적이 1.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어요. 1.5제곱미터. 그리고 붙임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붙임 시간이 15분 이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붙임 시간이, 자, 30분, 양쪽에 다 바르니까 30분 이내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줄눈 붙이기가 밀착 붙임 공법, 뭐 줄여서 그냥 밀착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것도 압착 공법하고 비교하면, 압착 공법과 이 밀착 붙임 공법, 밀착 공법, 동시 줄눈 붙이기. 자,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붙임용도 바탕면에 바르는 건 똑같습니다. 붙임용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바르는 건 동일합니다. 자, 바탕면에 바르는 거 동일한데, 자, 얘는 나무망치나 공망치를 이용해요. 망치를 이용해요. 등으로 들어있는데, 얘는 공구를 하면 충격 공구 또는 뭐
전동 공구라 쓸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진동 공구라고 쓰는 분도 있고, 진동 준다고 해서 공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구를 이용하고, 자, 뭐 적어도 1의 부침 면적도 차이가 있죠. 얘는 그냥 바로 여기 1.2제 여기 썼으니까 1.2제곱미터 부침 면적. 그리고 이거는 1.5제곱미터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제 부침 시간이 얘가 아까 15분이었죠? 15분이고 이거는 부침 시간이 20분입니다. 부침 시간이 20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20페이지 5번에 접착 붙이기 나오죠. 자, 얘는 모르타르 대신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이는 공법이 접착 붙이기요. 그래서 접착 공법은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장. 왜냐? 접착제는 접착의 한도가 있겠죠. 아무리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붙임 바탕면 여름은 일주 이상, 기타 계절은 2주 이상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접착제로 부착하니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건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 MCR 공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MCR 공법. 자, MCR 공법은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먼저 타일을 설치해 놓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요출해요. 그러면 이 방식은 자,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자, 이런 것이 바로 MCR 공법이 됩니다. 타일 선부착 공법이 돼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공사하고 나서 이제 붙임용 모르터나 접착제로 구조체에다가 타일을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MCR 공법은 그 부집 내부에 전용 시트 설치해 가지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여기 그 부집이 있으면 전용 시트 해 가지고 이제 에다가 부착해 여기 타일을 거꾸로 이렇게 부착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타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 놨을 겁니까?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콘크리트 부어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방리를 방지하는 공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타일이 안 떨어져요, 얘가. 그래서 접착력이 가장 좋은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자, 이것이 이제 벽 타일 붙이기 공법이에요. 페이지 200의 표가. 그러면 외장, 내장 두 가지가 나오겠죠. 외장용하고 내장용을 보실 때, 자, 이겁니다. 떠붙이기하고 그 판형 붙이기가 공통이죠. 벽에 타일 붙일 때 공통 항목이 되고, 그리고 외장에는 압착 붙이기 있고, 거기 계량 압착 붙이기, 동시 줄눈 붙이기가 있죠. 그리고 내장 공사에서는 낱장 붙이기하고 그다음에 접착제 붙이기죠.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붙임용 모르터 두께 가장 두꺼운 공법이 바로 떠붙이기예요. 그러면 12에서 24mm 사이의 편차 12mm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탕의 평활도가 떨어지도 공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착 붙인 5에서 7이나 3에서 5mm에서 어떻게 됩니까? 편차가 적잖아요. 그럼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지 부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시공 개념이 나옵니다. 타일 붙이기 일반상에서 1번 가지고 앞전에 기출한 거죠. 줄눈 가지고. 그래서 창문선이나 문선 등 개구 둘레와 설비 기구와 마무리 줄눈은 너비 10mm 정도로 하는데 타일 줄눈의 표준은 대형 벽돌형 외부는 대형은 9mm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형 내부의 일반은 5에서 6mm, 소형이 3mm, 모자이크 타일이 2mm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222회 치장 줄눈 나와요.
자, 이제 치장 줄눈이 여러분들 타일 사이에 보이는 줄눈이 치장 줄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일을 부착하면 시멘트 모터를 부착하니까 나오면 삐져나오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걸 줄눈 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고 이제 24시간 경과 모로타르의 경화 정도를 봐가지고 수분크에서 치장 줄눈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줄눈 파기는 3시간이에요.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치장 줄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번에 바탕 만들기하고 관련될 때는 바탕은 평활도가 있어야지 타일을 부착할 수 있죠. 그래서 바탕 고르기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바라서는 안 되고 2회로 나눠서 바탕 고르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미음에 보면 구배 두는 거예요.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둬야 돼. 그래서 이제 공사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욕실 바닥에 물고임이 없는 거예요. 구배를 주면 되죠.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배를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에 보시면 바탕 모르타르 바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의 경우는 3, 4일 이상이고 봄, 가을은 일주 이상 기간을 두라는 거예요. 바탕 모르타르.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바탕 고르기를 했을 때 그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타일을 부착하기 위해서 여름은 3, 4일, 봄, 가을은 일주 이상 기간을 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탕 처리에서 물축이 및 청소 나오죠. 이 부분은 디귿밖에 낼 게 없는데 출제를 했어요.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부착을 할 때는 붙일 경우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축임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도 출제할 수 있었는데 이미 출제가 돼버렸어요. 타일에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고 나중에 백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 접착력 시험이 나옵니다. 자, 접착력 시험 개념은 우리 시험에 5번만 언급이 한 번 됐었는데 인장 부착 강도가 0.39 뉴턴 퍼 제곱미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뉴턴 퍼 제곱미리가 같은 단위가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로 언급했어요. 메가파스칼로. 자, 그러면 접착력 시험에 주의할 것이 바로 1번입니다. 자, 과거에는 600제곱미터당 한 장을 실험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건물은 200제곱미터당이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10호당 1호에 대해서 한 장입니다. 이 규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4주 이상일 때 실제 타일 설치하고 나서 충분한 부착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타일을 당겨서 접착력 시험을 해야지, 이거 부착하고 바로 잡아당기면 안 되죠. 그래서 4주 기준 잡는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고, 그리고 7번에 타일의 탈락 원인에 대해서 붙임 모르타르에 했던 이런 접착 시험했죠. 그러면 이 부착 강도 부족, 아까 인장 부착했는데 부착 강도 부족으로 우리가 타일이 탈락될 수도 있고, 타일공의 기능도 부족해, 초보자라서 잘 못해. 그리고 붙임 시간의 불이행, 아까 써드린 거 있죠. 붙임 시간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걸 불이행했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모르타르의 충전 불충분, 특히 떠붙임 공포를 했을 때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붙임 후 보양이나 양생 불량으로 타일이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쪽 창호 및 유리공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